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업법 이제 3주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복습을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래요. 이렇게 올라오는 내용들을 녹화 강의가 올라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기 쉬울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저번에 이제 뭘 배웠나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로 이렇게 좀 설명할게요. 회사의 의의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 회사의 개념. 이제 169조죠.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리성과 법인성이 있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이 영리성은 뭐였어요? 그렇죠? 이윤 추구에 의해서 그 이윤을 누구에게, 그렇죠? 사원들에게 분배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걸 보시고, 법인성은 뭐예요? 법인격을 갖는 거죠. 설립 등기함으로써.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상법상 해사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 사단성이 이제 삭제되는데, 이 사단성으로 인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법인격 구인론이에요. 그 1인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회사가 이제 한 명 회사 합자 주식 유한 책임 회사 다섯 가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공통 요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요소가 다섯 가지가 이 사단성이라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 책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단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 유한회사, 한 명 회사와 합자 회사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요소가 안 되기 때문에 삭제됐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회사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 능력에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설립 등기를 하면서 제한되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뭐 신분권, 인격권 이런 건 못 갖는다. 그렇지만 유증은 받을 수 있다. 수증자가 될 수 있고 발기인도 될 수 있었다.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 자, 법률에 의한 제한은 한 명 회사에 투자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 청산 범위 내에서는 권리 능력이 있다. 목적은 정관에 적죠. 그래서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출판업을 하면 출판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제한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각종 능력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렇죠? 의사 행위 능력, 의사 능력. 당연히 있죠.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 사람이 대표 기관을 통해서 음.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음, 불법행위 능력, 즉 책임 능력도 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공법상 능력. 당사자 능력이 있었다. 소송 당사자 능력. 얘들은 당연히 있죠. 자, 그런데 공법상 능력이라도 이런 범죄 능력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종류에서 상법상 회사, 우리 배웠던 뭐가 있었습니까? 한 명 합자 주식 유한 책임회사. 그 회사의 특징은 뭐예요? 그렇죠? 주주 사원들이 회사 채권자에서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무한, 유한이냐, 이렇게. 그 다음에 더 많은 회사가 만들었으면 이해관계 복잡해져가지고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회사를 한다. 학문상, 강학상 회사는 뭐예요?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인적회사에 해당되는 게 뭐였어요? 그렇죠? 한 명에서와 합자에서. 그래서 얘들은 개성을 중요시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물적에서는 돈을 중요시한다. 이런 거 했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50% 초과했을 때는 자회사가 뭐 있어야 된다. 단체회사, 개인회사. 그 다음에 상장 비회사, 내부 외회사. 이런 걸 그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원의 적용 순서가 있었죠. 이 순서가 어떻게 됐나요? 그 처음에 자치규범이 있었죠. 자치규범. 뭐 했어요? 정관의 정함이 있냐. 그럼 어떻게 해? 없으면 이제 상사특별법으로 하죠.
예, 그래서 뭐 자본, 시장법, 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상법. 예,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 그게 없으면 뭐 어디로 가는 거야? 당연히 민법으로 가죠. 예,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이게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복습한 겁니다. 예,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회사의 일반론에서 학습을 했고, 이제 오늘부터 뭘 하냐? 이렇게 주식회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주식회사. 이 상법상 회사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식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주식회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뭘 하냐? 이 본질적,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이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왜 이렇게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를 하면 주식회사의 개념은 없습니다. 어디에? 상법에. 상법 전에 없어요. 우리 회사의 개념은 상법 전에 있었어요? 있었죠. 회사의 의. 이게 영리성과 법인성을 있어야 된다. 이게 몇 조예요, 이게? 회사라 하면,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법 제169조에 있어요. 그런데 주식회사가 뭐야? 이 주식회사의 개념은 상법 전에 없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법에서 말하는 주식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상법을 가진다. 그게 뭐냐?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주식이 있어야 되고, 주주의 유한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를 배웁니다. 아, 이게 있으면 주식회사로 보는구나. 자, 그래서 이런 주식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회사를 만들 때, 우리 아까 여기서, 회사의 그 적용 순서가 자치규범, 정관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정관을 만들고, 이렇게. 이 정관이란 뭐냐? 우리끼리 약속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약속. 이해됐죠? 예, 약속을 말하고. 이 정관을 작성하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첫 번째 정관 작성을 하고 두 번째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한다. 지금 보통주, 우선주 이런 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식을 인수해요. 그럼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인수, 사고 싶은 주식을 사는 거야. 그럼 사면 거기에 합당한 돈을 내야 되죠. 대금을 납입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설립을 하면 책임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사, 감사. 정관 작성을 누가 하냐? 발기인들이 하는 거야. 발기인이 누구냐? 창립 멤버들이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주식을 납입하고, 그 다음에 이사, 감사를 뽑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합니다. 이 설립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등기를 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아, 우리가 지금 배운 게 회사의 일반론을 배웠고, 특히 이 회사 중에서도 주식회사를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세 가지를 배운다. 그리고 회사의 설립은 3단계로 나눠진다. 1단계 정관 작성, 주식 발행 사항, 주식 인수, 납입, 이사 감사, 선임 조사하고 마지막에는 등기. 등기를 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태어난다. 그럼 이게 정관 작성은 뭐야? 사람으로 말하면 정자와 난자가 이제 뭐 잉태, 수정했다. 그리고 획분할을 하죠. 2세포기, 4세포기, 8, 16, 뭐 32, 뭐 32에서 뭐 64, 뭐 그다음 100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람이 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10달이 되면 태어나죠. 그런 관계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설립이라는 거야. 왜? 회사도 법인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 주식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주체가 되는 게 누구냐? 주식. 아니, 참, 주체가 되는 게 주주예요. 그럼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가져야지만 주식을 갖는 사람을 우리는 주주를 합니다. 주식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행사하고 어떻게 파는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냐 주주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그 다음에 테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를 공부할 때 본질적 요소 설립, 그 다음에 주식 및 주주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지배구조로 공부합니다. 지배구조. 우리 국가를 보면 통치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가 있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이 있잖아요. 국무위원들이 있죠. 그걸 행정부로 하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법을 그럼 만들고 관리 감독하는 데가 어딨냐면, 아니, 감독이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데가 어딨냐. 바로 국회가 만든. 그러면 이 법을 제대로 잘 만들고 법을 제대로 잘 집행했는지를 나중에 판단할 수 있는 게 법원이에요. 사법부야. 이게 통치구조예요. 상권분리.
그럼 이 국가를 통치 구조로 하면 이 회사는 지배 구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주주총회는 의결기관인 재정기관인 국회와 같은 기관. 그래서 국민의 대표가 누구야? 국민이지. 아니, 국민의 대표가 누구야? 국회의원들이지. 걔들이 주주총회 역할을 하는 거야. 거수기 역할.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어, 이제 주주총회, 주주총회, 주주총회에 뭐가 있냐? 의결 기관이 이제 권한, 의결 사항, 소집, 결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공부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정부 같은 이사의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우리 대통령을 생각하면 돼요. 이런 집행기관이 되죠. 그래서 이사의 수, 이사의 임기, 이사의 책임, 의무 등 공부하고 이사의 권한은 뭐가 있고 의결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대표이사의 권한. 그 다음에 이제 공동대표이사란 말은 이제 이사가 여러 명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표현대표이사, 그 다음에 집행위원 이런 것들이 이제 집행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게 감사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떤 거냐,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어, 회사의 일반적인 이론을 공부를 이렇게 쭉 하면 이 회사의 일반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 주식회사를 따로 끄집어내서 공부한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 요소 세 가지를 공부하고 회사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주식회사의 가장 핵심이 주식과 주주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 그리고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는데 주인의 역할을 하는 모임이 있다. 그게 바로 주주총회다. 이해됐습니까? 그 주주총회. 주주총회의 권한, 뭐 의결 사항, 결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집행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사들이 모여서 있는 이사회. 이사회에서 가장 우두머리 대표이사를 뽑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공동대표이사. 아직 발령이 안 났는데 표현대표이사. 그다음에 집행임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조직들을 감독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감사위원회, 사법부와 같다 이 말. 이게 지배구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화면을 이제 공유 또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이제 지배 구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돈을 잘 벌 수가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거에 투자를 할 수 있어. 이랬을 때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다. 그럼 주식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되는데 사채를 발행한다는 말은 회사채를 발행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럼 얘들은 채권자가 생기는 거야. 그럼 빚을 지는 거야. 타인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신주 발행.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가 있냐? 회사의 뭐요? 계산. 계산이 잘 됐는지 배당을 해주고, 그렇죠? 중간 배당, 이익 배당, 뭐 이런 것들 배당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을 변경합니다. 회사의 정관을 목적을 한번 바꿔보고 주식을 바뀌면 다 정관을 변경합니다. 자본을 감소시켜보가지고 우리 감자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회사에 뭐 수멸이 있지만 또 소멸에 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합병인 A 회사와 B 회사가 합쳤을 때 C 회사가 됐다. A 회사가 B 회사가 합쳐서 B 회사가 됐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회사를 앞으로 쭉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한번 기타 회사를 공부하죠. 그래서 기타 회사에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야? 네. 함, 함명회사, 합자회사. 이 합자회사 할 때는 합자 조합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야?
유한 책임 회사. 그 다음에 유한 회사. 이 회사는 기요미 회사다. 주식회사를 축소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기타 회사까지 딱 봤을 때 우리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그 기업법의 모든 내용들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이제 주식회사의 개념 요소, 설립, 주식주주, 기업 지배구조,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기타 회사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제 회사의 모든 내용들이 끝난다. 이해됐습니까?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의 이제 본질적 이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순서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 했기 때문에 요런 타이틀로 이제 간다. 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알았죠? 네, 이렇게. 그 여러분들은 뭐 이제 복습을 할 때 이렇게 쓰고 있고 제가 또 이렇게 또 노트 필기 따로 하면 또 올려드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이제 공부를 하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란 이 정의 개념에 상법의 명문 규정이 없다. 예, 알았죠? 예. 근데 회사의 개념은 의의는 내 쪽에 있었어요. 있어요. 근데 주식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본질적 요소가 자본금, 주식, 유한채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면 주식회사로 봐주죠.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의 기능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자 먼저 주식회사의 의식 상법의 규정이 없다. 이 식이 갑니다. 주주가 자본을 출자해서 자본이 구성된다. 그리고 이 자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본은 전부 다 주식으로 주식 곱하기 액면가가 되니까. 주식은 주식의 인도 가액에서 유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우리는 100만 원 투자하면 100만 원. 그래서 이게 유한 책임 때문에 병폐가 나타나는 게 뭐였어요? 복수. 그렇죠. 법인격 부인론이다. 이렇게 딱 연결이 돼야 됩니다. 법인격 부인론이다. 그래서 이 본질적 요소는 자본, 뭐 이제 자본금이라 해야 되죠. 자본금, 주식, 예, 주제 유한층입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자 자본금 보세요. 329조, 330조, 450조에 나와 있어요. 자본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경제적 기능을 보세요. 자본금이 뭐 하는 거냐 했을 때 회사 성립의 기초가 돼요. 자본이 있어야지 회사가 성립돼요. 돈이 없는데 되겠어요? 그래서 주주에 대한 출자액과 책임의 한계가 된다. 그래서 자기가 출자한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죠. 주식회사는 회사 채권에 대한 회사의 신용도의 공시적 기능을 한단 말은 아, 그 회사에 투자기에서 자본금을 봐요. 자본금 되게 많네. 그럼 투자해도 되겠네? 이렇게 안심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옛날에는 이제 최저 자본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5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지만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창립 절차의 간소화 및 그 청년들의 취업에 어떻게 해요? 취업이 안 됐을 때 창업을 했을 때, 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천만 원 있어요? 5천만 원 큰 돈이잖아요. 5천만 원 두 개 있으면 1억인데. 그래서 이 5천만 원이 있어야지만 회사를 만들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폐지했어요. 그럼 이제 최저 자본금 제도가 있어요? 없어? 없어. 100원 해도 돼. 근데 그런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뭐 100원짜리 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회사 망하지. 그럼 뭔 말이야? 이런 제한을 안 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다음 그러면 최대 자본금 제도가 있냐? 이것도 없어. 이런 거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이해됐지?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본과 재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본금과 재산. 자본은 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순재산액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자본이란 말은 지금 당장 필요해? 필요 없지. 그래서
이걸 앞으로 보유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해요? 수권이라고 해요. 앞으로 권한을 받는다. 이런 데 수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자산을 말했으면 수권 자본, 수권 주식 이렇게. 그럼 이런 수권 자산, 수권 자본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주식이나 받을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수권이란 말을 꼭 기억합니다. 수권. 이해됐죠? 재산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에게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본과 재산은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자, 그래서 이제 자본금의 경제적 기능은 공시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본과 재산은 우리 상법에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본에 관한 입법례가 있어요. 입법례란 말은 이러이러한 입법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A라는 국가는 A라는 입법을 가지고 또는 B라는 국가는 B라는 입법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비교법적 고찰이 될 수 있는 게 입법례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어, 설립시 설립시란 말은 회사를 만들 때 자본금 충족에 해당되는 주식을 인수를 요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입법례는 비교법적 고찰을 했죠. 확정 자본주의가 있어요. 확정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 수권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수권 자본주의.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자본이라는 개념을 법에 만들 때 어떤 개념으로 만들 것인가, 어떤 입법주의를 취했을까, 이걸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됐지? 그럼 먼저 총액 인수 제도가 있어요. 총액, 얘는 확정 자본주의, 같은 말로. 확정 자본주의. 그래서 일단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이거 일단은 먼저 봐요. 또 하는데, 미리 합니다. 상법 제289에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관을 에, 정관을 작성할 때 발기인들이 반드시 기재해야 될 게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목적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출판업이다. 이거 적어야 돼. 그러면 아까 우리 공부했죠? 저번 시간에 이 회사는 어떤 경우라도 뭐야? 출판업을 위해서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여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바꿔야 돼. 이해됐지? 상호 뭐 1, 2, 3 주식회사 그냥 갑 주식회사를 합시다. 예, 갑 주식회사. 그 다음에 발행 예정 주식. 키포인트가 뭐야? 발행 예정. 예정이란 말은 지금 발행해 안 해? 앞으로 목표치야, 목표. 그 목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수권이라 지 발행 예정, 수권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여기서 배웠잖아. 여기서 보유해야 된다. 수권 앞으로 한다. 우리 100만 주다. 100만 주가 수권주. 이 얘는 뭐야? 목표치예요. 현재 당장 불필요로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당장 목표만 이렇게 만들어 놓지. 이게 현재 당장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음, 목표치만 하면 돼. 그리고 액면가가 있어야 돼. 액면가. 이 주식 최소의 얼마인가? 음, 1,000원이야. 이 액면가는 우리 법상, 상법상 100원 이상이면 돼요. 우린 1,000원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1,000원. 이해됐어? 네, 1,000원. 발행 주식 총수. 얘는 뭐야? 실제 발행해야 하는 주식을 뭐라고 했어요. 얘는 실제로 발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수권 주식이 아니야. 그 발행 주식 총수. 실제 발행 주식 총수. 이런 말이야. 25만 주. 그럼 보세요. 목표치가 10만 주인데, 100만 주인데, 실제로는 얼마 발행하는 거야? 25만 주만 발행하는 거야.
25만 주. 이해됐지?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아있어? 75만 주. 이 75만 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새로운 주식 신주로 발행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예. 본전. 그냥 우리 서울 강남이라 하겠습니다. 땅값 비싸지고 공고는 일간신문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 발기인 여러분의 ABC 3명이 있어요.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예, 도장 찍으면 되겠죠. 이해됐죠? 그거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입니다. 반드시 여기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럼 여기 봐. 우리 상법의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예, 이게 있어? 자본이라는 걸 적어 안 적어? 응? 자본 적어요. 음, 자본 적지 않아요. 설립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를 적는 거야. 설립 시에. 설립 후에 발행 주식 총수는 얼마? 이거 저런 거 저거 안 적어 이게. 이해됐지? 예. 일단 요걸 딱 기억하십시오. 요거 기억해요. 알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우리 잠깐 끊었다가 예, 이따 두 번째 타임으로 가겠습니다. 아셨죠? 예.